그날 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비치는 아파트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우는 아내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에 찍힌 낯선 이름과 금액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독초와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그의 본능이 남편으로서의 불안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가정이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 최수진의 온라인 쇼핑 내역부터 체계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외부 침입자의 경로를 추적하는 사이버 수사관처럼 그는 날짜와 시간, 결제 내역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예술 재료라는 그녀의 말과는 달리 내역은 온통 명품 브랜드로 가득했습니다. 도회용 흙이나 유약이 아닌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결제된 값비싼 핸드백과 구두들이었습니다. 9월 15일 도예 수업날 결제는 압구정 갤러리아. 9월 28일 흙 빚으러 간다던 날 결제는 청담동 명품 편집샵. 이건 우연이 아니야. 패턴이야. 거짓말이라는 패턴. 며칠 후 현우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수진의 목소리가 서재까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요, 강 이사님. 역시 이사님 안목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네, 그럼 그날 뵐게요. 장소는 늘 가던 그곳 맞죠? 저도 정말 기대돼요. 강이사, 그리고 늘 가던 그곳. 현우는 복도를 지나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낯선 이름, 그리고 둘만의 장소를 암시하는 대화. 남자의 직감은 그 이름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조각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수진의 코트 주머니에서 차키를 찾던 그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고 세련된, 그러나 어떤 로고도 없는 검은색 USB였습니다. 그 낯선 물건은 마치 이 집안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USB를 들고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자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듯한 고가의 예술작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사진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진에는 촬영 날짜와 GPS 정보까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방에 있었다고 말한 날짜에 사진의 GPS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파일 하나, 청아 투자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현우야. 지금 통화 괜찮아? 내가 뭘 좀 발견했는데.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어? 아내 코트에서 USB를 발견했어. 근데 이상해. 안에 청아 투자자 명단이라는 암호화된 파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형? 내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하라고? 내 집에서 내 아내가 쓰는 물건에서 나온 증거야. 이게 어떻게 불법이야? 난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 그 끝이 파멸이라도. 네, 직감이 그 정도라면 나도 말리진 않으마. 하지만 명심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한번 열면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혼자 덤비지 말고. 고마워, 형. 전화를 끄는 현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보안 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모니터에는 그가 수년간 다듬어온 세상 어떤 방화벽도 뚫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의 창조물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암호 조합이 스크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 10%, 50% 진행률을 나타내는 바가 거북이처럼 기어갔습니다. 현우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중앙에 작은 팝업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암호 해독 성공. 마침내 열린 엑셀 파일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짜인 기만의 설계도였고 탐욕의 장부였다. 밝현 후에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화면에는 강남의 네로라하는 재력가와 사회 저명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억대의 금액이 따라붙었다. 현우는 스크롤을 내리다 숨을 멈췄다. 익숙한 이름 3글자, 최수진. 아내의 이름 옆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결정적인 열. 입금 계좌. 그곳에 찍힌 것은 청와재단의 공식 계좌가 아닌 강민혁이라는 이름의 개인 계좌 번호들이었다. 이건 외도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금융 사기야. 수진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돈은 다 어디서 난 거고? 당신은 피해자인 거야? 아니면 공범인 거야? 배신감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내는 그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의 다른 탭들을 클릭했다. 그리고 3번째 미스터리, 비고라고 이름 붙여진 숨겨진 시트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암호 같은 이니셜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줄. S, J, 특별 미팅, 파주 개인 작업실. SJ는 명백히 수진이었다. 평범한 도예 수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곳은 특별한 만남을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싹 텄다. 현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평판, 좋은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의뢰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청와재단 강민혁 이사와 관련된 파주의 개인 작업실을 찾아내서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피가 마르는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2글자. 결정적 증거. 첨부된 고화질 사진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했다. 첫 사진에는 수진의 차가 파주의 호화롭고 인적 드문 별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음 사진. 수진과 강민혁이 팔짱을 낀 채 웃으며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현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이 수진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은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에게 깊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현우는 모니터를 부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 그를 지배했다.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는 그 순간 죽었다. 대신 냉철한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그는 체계적으로 모든 증거를 심판이라는 이름의 새 암호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현우야, 어떻게 됐어? 그 파일 열었구나. 목소리가 왜 그래? 열었어, 형.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까지 봤어.
이건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설마 예상보다 더 심각한 건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지. 이건 전쟁이야. 형, 나 이혼만 원하는 거 아니야. 그들 전부를,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난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첫 번째 무대는 그들이 함께 살던, 그러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강남의 아파트였다. 밝혀놓는 모든 감정을 지운 채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아내 최수진을 기다렸다. 그날따라 거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저녁 늦게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현우의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자기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현우는 대답 대신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 쪽으로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파주의 호화로운 별장을 배경으로 수진과 강민혁이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에르메스 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게 뭐야? 당신, 나 감시한 거야? 이건 합성이야.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운 비수였다. 변명과 부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수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늘 바빴잖아. 외로웠단 말이야. 그 사람은, 강 이사님은 나를 그냥 여자로 봐줬어. 내 예술을 알아봐주고 나를 존중해줬다고. 수지는 남편이 이미 모든 금융사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동정심에 호소하며 자신의 불륜을 변명했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존중? 파주의 별장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존중의 방식인가? 현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필요한 모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눈물과 절규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삼청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강민혁을 만났다. 예술과 위선이 공존하는 그곳은 이 마지막 대면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강민혁은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박현우 씨,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 재개하실 말씀이 있다면 수진 씨 통해서 하셔도 충분했을 텐데요. 아, 제 아내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강 이사님, 사실은 제가 청아재단의 소액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영광입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한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죠. 좋은 선택이실 겁니다. 바로 그 투명한 운영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직업인지라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 운영비 항목이 조금 흥미롭더군요. 특히 특정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이요. 개인 계좌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밝혔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 물론 제가 오해한 거겠죠. 그래서 제 친구 몇 명에게 재무 시스템 보안 분석 보고서를 좀 보내봤습니다. 마침 친구들이 금융감독원에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정타였다. 금융감독원. 그 한마디에 강민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눈앞의 남자는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집행관이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강 이사님.
현우는 커피값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민혁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박현우가 카페를 나선 후 세상은 그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폭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식하는 조용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청아예술재단, 강민혁 이사의 수백억대 투자 사기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한때 사교계의 총아로 불렸던 강민혁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수진의 이름 역시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단순한 상류층 사모님의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기 행각에 깊이 연루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아함과 명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혼은 소송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는 백기를 들었고 현우는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며 그 지독했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중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박현우가 새로 설립한 보안 솔루션 회사의 사무실입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가 뜨거운 감정의 폭발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의 복수는 지독히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륜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과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사용했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그들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깨끗한 복수였습니다. 통쾌함이요? 아니요.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고요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으며 무너졌던 내면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이 남긴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거짓의 성은 무너졌고 저는 이제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 삶의 보안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손으로 지켜낼 겁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조용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대신 도시의 불빛처럼 번지는 고요한 평화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연주한 침묵의 교향곡이었습니다.